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추석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12주 연속 상승하면서 4주째 동일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울 아파트 상승 흐름은 경기 지역으로까지 그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한층 강화될 조짐을 보이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신축 아파트는 물론이고요. 또 저평가되어 있는 구축 아파트로까지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주춤하더니 이제 가격 상승세가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도 9월 기준으로 해서 약간 12주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특징이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 명절 이후에 부동산 이슈를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알토마토 부동산 TV 방송 보시면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찾아가는 방법, 오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추석 명절 이후에 3대 변수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한번 보시죠. 국토교통부가 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까지 직접 규제하겠다고 나섰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낮아진 분양가 탓에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공급 시점을 늦추는 조합이 늘어나게 되고 재건축 단지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으로 향하던 수요가 서울의 인기 주거지 신축 아파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수도권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추석 이후 부동산 3대 변수 하게 되면 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또 뭐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디플레이션, 또 입주와 이주 물량. 현재 이주 물량과 입주 물량이 약간 좀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민간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본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10월 초까지 주택법을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10월 안쪽에 아마 시행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준비를 좀 마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현재 뭐 디플레이션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금리죠. 미국의 금리와부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 현상을 일으켰다. 그리고서 또 현재 그 8월달 지수를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국내적으로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잠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주목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입주와 이주 물량입니다. 9월달에서 11월달 약간 3만 8천여 가구로 5년 평균에서는 한 6.4% 정도가 감소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서울 지역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고덕적 주변 지역으로 해서 약간 1만 1,000여 가구가 입주를 지금 현재 10월 이후에 이제 입주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에는 아직까지는 입주와 이주 물량에 대한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폭에 대한 어떤 그런 심화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하게 되면 이 내용이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 집값 안정에 좀 이날이죠. 그래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하고 건축비 거기에 이제 시공사에 대한 어떤 마진을 적정하게 좀 붙여서 분양 가격을 좀 산출하겠다. 그래서 적정한 어떤 분양가로 인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그 예전에 그 했던 마포 프레스티 자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지역의 30평형대 가격이 약간 12억 정도 선이었었는데 12억에서 13억 정도 선이었었는데 마포 프레스티지가 경쟁률은 상당히 높았지만 한 9억 정도의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여파로 인해서 분양을 받으신 청약에서 당첨되신 분들한테 상당히 이득이 되지만 주변 시세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현재 입주 물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가격으로 인해서 주변 가격에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주변 지역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최초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현재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 이게 요 물건 자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를 좀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효성을 강화시켰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거주 의무 기간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 쪽에 이제 공공분양을 하고 있는데 공공분양하는 것처럼 민간 택지에도 그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100% 가격 자체가 100%인 경우 뭐 5년, 예를 들어서 80% 정도면은 뭐 8년, 그 다음에 80% 이하인 경우, 70% 이하인 경우는 10년에서 중장기적으로 묶어놓겠다.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 안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요 개선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입니다. 바로 이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하겠다라는 것이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필수 요건이 되면 필수 요건이 하나 있고요. 그 중에서 세 가지 선택 요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게 되면 일단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방송이라든가 기타 다른 데서 보게 되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모두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처럼 이제 현재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그 필수 요건이 포함이 되고 선택 요건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안에는 들어가고요. 그 안에 정량 요건을 충족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소위 말하면 핀셋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매 제한 기간을 보시게 되면 민카택지하고 공공택지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공공택지에 대한 적용 전매 제한 요 기간을 전매 제한 기간 5년, 8년, 10년을 민가택지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좀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 여기서부터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 국토부에서 말씀드린 것을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31개 지역이 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단은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즉 투기과열 지역에 지정된 모든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정량 요건 중에서 선택 요건이 포함이 되게 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리 이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우려를 미리 차단을 좀 시키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구역별로 지정이 돼서 아마도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지역 그 동마다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공급 위축이 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수익 자체가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현재 지금 서울 아파트에 대한 인허가 분량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도와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할 수가 있는데 2007년도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던 그 해입니다. 보시게 되면 08년 공공전에 이렇게 이제 주변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인허가 분량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죠. 하지만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 인허가 분량이 떨어진 이유가 그 여기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외부적인 요인에 인해서 분양가 상한제 외부적인 요인에 인해서 인허가 물량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허가 물량 자체가 2015년도 이후에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착공 및 관리 처분 인가단지가 381개 중에서 약간 151개 단지 정도가 됩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고 해서 공급에 대한 위축률은 크게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도권에 약간 30만 원을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거 안정에 대한 어떤 그 미래적인 가치는 현재 지금 보장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 입장을 보게 되면 현재 좀 상업이라든가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일단 상향을 시켜놨고요. 또 하나는 역세권 범위 자체를 그 역세권 즉 출입구 앞에 250m에서 350m로 현재 지금 확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 위축에 대한 염려는 미리 좀 차단을 시켜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 주택의 어떤 수요 증가로 인해서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그 대출이라든가 세제 청약 등에 인해서 8.2라든가 9.13 대책의 영향은 미미하다. 왜냐하면 현재 대출과 세제 청약에 대한 규제가 현재 좀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와 벌어진 그 주변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재건축 단지와 벌어진 가격에 어떤 그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조정 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킬 그런 계획이 있다.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청약 대기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 즉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죠. 뭐 로또 아파트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또 상승할까,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는 올해 하반기 서울 입주 물량이 약간 24,000호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서울에서 입주 물량 자체가 약간 19,000호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현재 입주 물량 자체는 상당히 좀 튼튼하다 이렇게 좀 내용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청약대기 수요 전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전세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양질의 어떤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정비 사업이 중단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조합원에 대한 이득, 또 공급자에 대한 이득, 또 시공사에 대한 이득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어떤 중단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 서울시만 보더라도 현재 지금 사업시의 인가라든가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좀 넘어와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만 보더라도 현재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틀은 10월달에 만들어질 예정이지만 거기에서 포함되어져 있는 어떤 그 조합설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영향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약간 보합세를 유지하지만 앞으로는 꾸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그 착공이라든가 관리처분 인가 단계가 약간 151개 정도가 현재 좀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약간 13만 약간 7천 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심사 과정에서 다소 지연은 가능하지만 사업 자체 등의 물량 축소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좀 적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이 주택 품질이 좀 저하되지 않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건축비하고 토지비를 계산해서 어떤 그 공급자에 대한 수익까지 계산해서 적정한 가격을 배포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은 혹시나 아파트에 대한 품질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그 택지비라든가 택지비 건축비는 현재 지금 공공 분양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고객들의 어떤 니즈가 미리 반영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민가 택지에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가산비인데요. 이 가산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현재 가산비는 그 주택 성능이라든가 또 소비자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은 공공분양에서 진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떤 니즈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산비는 충분히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또 공공택지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시행 중이고 현재 좀 세종이라든가 위례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 우수한 품질로 해서 지금 현재 공급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 상한제로 인해서 주택 품질이 저하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염려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전매 제한 및 거주 의무 기간에 좀 확대를 둘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거주 의무 기간이 확대가 되면 부동산 침체로 또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 분양 후 입주 시까지의 어떤 기간을 제외할 경우 분양하고 나서 입주 시까지는 거의 한 3년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전매 기간은 입주 7년 정도 또 서울에서는 실거주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평균적으로 보유 기간은 약간 1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는 과열 우려 지역에 선별적으로 지정 계획이 있고 또 의무 기간 확대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침체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또 분양이기 때문에 이 최초 분양자에 대한 과도한 차익이 우려되는 거 아니냐. 이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로또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일단 분양을 하게 되면 무주택자에게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어떤 기회는 충분히 좀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 완성 시 실수요자에 대한 내 집 마련의 어떤 부담은 완화가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주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낫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민가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일단 현행 같은 경우는 3, 4년 정도의 어떤 전매 제한 기간을 뒀는데 최대 10년으로 전매 기간을 뒀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 투자 또 투기 이런 것이 못 들어오고 실거주자 위주로 맞추겠다라는 것이 이 분양가 상한제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좀 봤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방송이라든가 뭐 인터넷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좀 많이 있으신데 어떻게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팩트 체크로 인해서 이게 과연 얼마 정도의 아파트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실질적으로 한번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는 현재 좀 형성이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듣고 싶다고 하시면 어쨌든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세미나를 진행하시면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도 굉장히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장님께서 짚어주신 내용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남은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1시간 동안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나볼 수 있고요. 강남역 1번 출구로 찾아가시면 소장님 그리고 전문가님들 직접 만나셔서 1시간 동안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하루에 4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세미나 한 가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강의와 함께 만나보는 세미나인데요. 가을 이사철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좋을지에 대한 주제로 강의 들어보고 또 강의 끝난 이후에 간단한 상담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2일입니다. 수요일 오후 2시이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차례대로 만나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45세 남자입니다. 네. 무주택 승계 기간 때문에 전화를 드렸어요. 무주택 승계 때문에요. 네. 현재 어머님에게서 그러면 승계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드님께 승계를 해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어머니로부터 네. 승계를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꼼꼼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으로부터 청약을 승계 받으려는데 무주택 승계 기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소장님 네. 자세히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소장님하고 한번 더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그 현재 어머님한테 이제 그 청약 통장을 승계 받는 거죠. 네. 그 승계 받는데 그 안에 이제 무주택 기간도 승계가 되느냐 요 내용이죠. 네.
그 현재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은행에 네. 한 번은 가서 상담을 한번 받으신 적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서 내용은 어떤 내용을 좀 말씀하시던가요? 지금 213회를 납입을 했는데, 예. 그 가입은행에 문의하니까 예. 세대주를 변경하면은 예. 승계가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은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대출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이제 세대원으로 승계를 받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요거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현재 어머님하고 지금 현재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같은 가족 구성원이 현재 지금 되어져 있는 거죠.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상 29년간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29년간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시고 현재 세대원 구성으로 쭉 돼 있으시고 현재도 무주택이시고, 그죠? 네. 예, 일단은 요 내용만 가지고는 그 무주택 기간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승계가 가능합니까? 네, 승계는 가능합니다. 단지 요게 하나가 있어요, 사장님. 시청자님. 네. 현재 은행에서 물어본 것은 그 청약통장을 내가 승계를 받으면 현재 대출 승계는 대출이 이만큼 나온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받으신 거고요. 근데 요게 청약통장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현재 세대원으로 현재 좀 되어져 있으시고 현재 꾸준하게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주도 안 하셨고 분리도 안 되셨고 현재 좀 계속적으로 거주하시고, 이런 부분이 확인만 된다면 무주택자에 대한 기간도 승계가 가능하니까요. 네, 큰 염려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리고요. 사장님, 시청자님,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방송이 끝난 네.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무주택 기간에 대한 승계 기간에 대한 질문이셨는데요. 일단 소장님께서는 승계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은행과 또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조금 더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부동산 시그널 문의 전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다는 점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부동산 궁금하세요? 예, 저는 대전 유성구에 네. 유성구 장대동에 다중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관리를 못하고 계속 다른 타지에 있기 때문에 이걸 매도하려고 하는데 좀 싸게도 매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주변에 재개발하네 그런 게 방송에서 나오길래 네. 그래서 이게 전문가님한테 한번 묻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전화 문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보유한 지 약 10년 좀 됐습니다. 10년 정도 보유하신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장대동에 위치한 다중주택,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관리가 안 돼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그 주변의 전망 짚어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그 번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 장대동 356-7번지입니다. 356의 7번지요? 예. 예, 보유하신 지는 좀 되셨네요. 한 10년 정도 되셨고. 예. 예, 이게 지금 대지 평수는 한 몇 평 정도 가는 거죠? 98평, 98점 조금 넘더라고요. 98점 예. 조금 넘고. 그 관리를 안 하셨다는 게 지금 월세라든가 이것도 지금 잘 받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그래요? 그게 공실이 지금 한 9개 정도 되고요. 네. 아들이 한 3개 쓰니까 한 6개 정도 빈 상태가 되겠는데 네. 그런 걸 저도 아직까지 직장이 있어서 네.
그 제가 직접 관리를 좀 못할 것 같아서 이거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네. 일단은 어쨌든 간에 그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관리 안 하면 그 건물, 그 부동산은 가치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어쨌든 간에 돈이 들어갔으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정이 있으셔서 그것까지는 좀 힘드셔서 지금 매도 시기를 언제 좀 잡을 것인가 이게 좀 있는데 저는 그 장대동 현재 지금 대대광이라고 하고 요새는 뭐 서대광이라고 하잖아요. 예,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건물 관리가 너무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죠. 하지만은 내가 좀 시간과 공을 좀 들여서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좀 충분히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가격이 대전 같은 경우도 빠지지 않고 가격이 좀 오르는 지역 중, 그 안에서도 유성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에 이제 그 대전에서 하고 있는 그 테크노밸리 사업이라든가 그 주변 지역의 어떤 재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좀 구체적으로 좀 가시화가 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가지신 분들한테는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으셔야 될 거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매수 타이밍을 잡을 기회가 되는 건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보유를 하시고 이제 건물 관리를 안 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래도 좀 더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이제 좀 시설 관리라든가 인테리어 관리를 좀 더 진행을 해서 좀 뭐랄까요. 건물이 좀 더 가치 있게 보여서 매도하는 게 그냥 놔둬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돈을 더 받으면 받았지 덜 받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 지역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체 전체적으로는 유성 쪽에 있죠. 제가 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충남대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아마도 그 학생들의 어떤 니즈만 충분히 반영된다면 수요층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재개발 지역으로 뭐 진행된다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이제 구체적으로 눈에 띄게끔 진행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위쪽에 있는 이 장대 도시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에비타성성 조사가 얼마만큼 진행된지는 정확하게 좀 모르겠지만 대전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테크노밸리 사업입니다. 소위 말하면 대전 같은 경우는 산학 연구단지, 연구소 이런 것들이 좀 주축이 됐었는데 이제 드디어 테크노밸리 대전 안쪽에 또 유성구 안쪽에 이런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여기 안에 이제 IT 산업이 들어온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판교 같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듯이 대전 쪽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이제 세종이 있잖아요. 세종하고 인접성이 가장 강한 동네가 바로 이 대전 유성구입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 아파트 또 기존에 있는 상권 이게 좀 노후화되고 구상권이 되고 밀려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좀 빠지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고 세종시하고 연결이 바로바로 된다고 한다면 또 주변 지역은 또 어느 정도까지 또 가격 형성을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틀이고요. 이건 전체적인 틀입니다. 이제 개개인의 입장에서 갔었을 때는 그 건물에 대한 형태입니다. 또 건물에 대한 모양 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월세 수익이 8개, 9개가 폈다. 이런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8개, 9개에 대한 수익률을 빼고 계산해서 매매가가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안쪽에 이제 리모델링이라든가 좀 약간의 여유, 좀 가격을 좀 들여서 입지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지역에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월세를 다 채워놓고 어느 정도 수익률을 만들어 놓는다면 또 수익률 대비해서 가격은 또 올라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매도하지 마시고 좀 더 여유를 약간 가지시고 또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어떤 기회비용을 좀 더 들이신 다음에 매도하시길 좀 추천해 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2020년 11월 달 또 2021년 한 2월 달 경에 매도 의견을 좀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마음 도움이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입지가 꽤 괜찮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평가 주셨고요. 이왕이면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신경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석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볼게요. 끝번호 3513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억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서울 지역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유망 지역 추천 바랍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1억이라는 금액으로 서울에 한번 투자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서울 지역에 투자한다. 이건 상당히 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서울 지역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좀 낫다. 근데 이제 서울 지역에 1억 갖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갭 투자 형태밖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1억 가지고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물건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1억 가지고 투자를 해서 내가 갭 투자를 할 건데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전세가에 대한 대비해서 갭 투자가 좀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한 가용 금액 1억 안에서 이제 등기 비용이라든가 여러 비용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그것을 추후에 매도를 했었을 때 과연 어느 지역에 낫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문자 내용만 보면 이게 좀 경험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좀 경험을 쌓고자 하시는 그런 시청자분인 것 같아서 몇 군데보다 시간 관계상 한 군데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마곡지구입니다. 이 마곡지구가 현재 위치해 있죠.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마곡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그 마곡지구를 하게 되면 마곡지구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신 분들이 계세요. 그저 뭐 인터넷 뒤져보면 LG 연구소 해서 대기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대기업들 연구소 또 주변 지역에 뭐 각종 대기업 연구소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대기업 연구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연구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라는 게 있잖아요. 연구개발비가 여기 안에서 투입되는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하나 정도 연구개발비를 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의 투자금이 좀 들어가는데 거기서 LG 연구소에서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가는 하청 연구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주변 지역이 상당히 크게 넓혀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안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수요층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를 판단해 보시게 되면 이 9호선 라인과 이 5호선 라인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옆에 이제 기포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죠. 기포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확산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쪽으로 위치해 있는데 그렇다면 9호선 라인, 즉 염창역 쪽 라인 안쪽으로 또 가시산역 쪽 안쪽으로 해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게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좀 누릴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 정도를 투자하고 마곡에 대한 수요층을 봤는데 그럼 어떤 물건에 투자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하지만 마곡에 들어오는 업체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오피스텔이 주 무대입니다. 오피스텔은 그 하나의 원룸 형태로 되어져 있죠. 요새 젊은 수요층들을 보게 되면 니즈라는 게 있습니다. 니즈, 어떤 내가 월세를 얼마큼 내면 내가 이만큼 살고 싶다는 어떤 니즈가 있는데 현재 젊은 수요층을 보게 되면 좀 넓은 원룸이라든가 넓은 1.5룸 아니면 넓은 투룸 정도의 어떤 물건들을 원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꾸준하게 생성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가 약간 4만 3천 명 정도의 지방 수요층이 있다면 2021년이나 22년이 가게 되면 약간 13만 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층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런 물건을 좀 찾아서 어떤 그 전세를 놓고 갭 투자를 하시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시행착오를 좀 덜 느끼면서 소액으로 좀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이제 물건을 투자를 하셨을 때 그럼 과연 내가 매도 시기를 4년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8년을 잡을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임대를 놓지 중장기 임대를 놓지 또 결정하셔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마곡지구에서 소형으로 물건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금이 투자되는 곳,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교통 개발까지 이로 인한 수요층 증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곳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외에도 더 많은 투자 지역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1시간 동안 1대1로 무료 상담 받아볼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이고요.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진행을 할게요. 4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예약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또 여러분들께 직접 강의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가을 이사철 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좋을지 각각 지역 분석뿐만 아니라 개발 호재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0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선 소장님께 직접 이야기 들어보고 또 강의 끝난 이후에 상담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요. 서초구 잠원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상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신사역에서 도보로 약 1분 정도 거리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상가입니다. 어떤 상가인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일단은 3호선 신사역에서 도보 약 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요거는 분양 물건입니다. 분양형 상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하 8층, 지상 14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오피스텔과 메디컬 클리닉 센터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근린 상업시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은 이 근린 상업시설을 분양하는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공 시기는 2021년 12월입니다. 매매가는 약 한 7억 9천만 원 구분 상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서초구 잠원동 또 신사역 하게 되면 메인입니다. 강남에서도 상당히 메인에 위치해 있는 상가, 구분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회전율이죠. 공실에 대한 회전율, 또 주변 지역의 권리가입니다. 권리가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말만 붙이면 그게 이제 권리가가 될 정도로 상당히 좀 권리가가 비싼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랜만에 이쪽 그 신사역 쪽에 분양형 상가, 내가 좀 어떻게 보면은 7억이라는 돈으로 메인, 대한민국에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사역 쪽 주변의 상가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의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신사역에서 도보 약 한 11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도보로 약 한 30초 거리에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7호선 노년역과도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상권이 워낙 좀 잘 되어져 있는 곳이고 또 24시간 상권이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 신사역 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뭐 유명하죠. 노년동 먹자골목, 간장게장골목, 시사도 가로수길 이렇게 다 인접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관광지하고 또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광지하고 구분되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광 상권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비상권, 신사 뷰티거리라든가 또 간장게장 거리라든가 노년동 목자골목과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섹터 안에 밖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동선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면 내가 투자해놓고 임차인들이 과연 월세를 잘 냈을까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상권 안에 범위 안에 섹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월세 수익을 좀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의 뭐 배우 여건을 보시게 되면 서초구 인근 같은 경우는 약 한 9만여 기업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9만여 기업 안에 현재 지금 직장인 수요층, 즉 강남역을 이용하는 출퇴근 수요층, 직장인 수요층들이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처럼 관광 상권화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말에 대한 상권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 개발 호재를 보게 되면 이 강남 쪽은 개발 호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개발 호재들이 강남권 안으로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이 신사역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현재 신사역 쪽 주변으로 해서 시인분당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강남에서 신사까지
1차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2022년도면은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 모든 철도 노선이 강남 쪽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강남과 연결되어 있는 지방에 있는 그 수요층들이 소위 말하면 다 강남 쪽으로 온다는 것이죠. 오기가 편해지니까요. 그리고 그만큼 빨대 효과가 충분히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또 하나는 바로 이 위례 쪽과 연결되는 위례 신사역에 대한 경정 처리에 대한 개통입니다. 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이게 2019년도 7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됐고 지금 현재 좀 민간 사업주로 지정될 것입니다. 이 위례 신사역이 왜 중요하냐면은 보시다시피 강남 쪽에 상당히 좀 유명한 강남 쪽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은 다 걸쳐 지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례신사선 또 신분당선 이런 어떤 연결이 신사역과 바로 마주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집가 상승 또 권리가 상승이 또 크게 형성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7억 9,100만 원대 부가세 별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상 임대가는 한 4% 정도로 잡았습니다. 한 6천에 한 230만 원으로 잡았고요. 현재 뭐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2억 5,600만 원대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현재 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분양 상가입니다. 그렇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계약금 10%에 건물이 준공됐을 때까지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이 되고 준공되고 이후 나서 이제 잔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상당히 좀 소액으로 해서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상가 분양 물건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사역 바로 앞에 위치한 메인 상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 다양한 상권들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로 수요층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준공 예정인 상가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김광석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투자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서울의 3도심 영등포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통건물 기다리고 있고요. 대림동에 위치해 있네요. 자, 영등포구 대림동의 통건물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림동에 있는 통건물입니다. 이제 신풍역에서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신풍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풍역 안쪽으로 해서 이제 신안선선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신안선선이 서해선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풍역 쪽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은 크게 기대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 자체를 보시게 되면 원룸 10개 주인 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준공은 2018년도 6월달 준공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원룸 10실과 주인 세대는 전세나 월세로 임대가 다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약 한 13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룸과 전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어떤 그 4, 5억대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의 입지 여건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본 물건지 주변 지역 바로 위쪽에 도보 약 한 8분 거리에 이 신풍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신풍역 하게 되면 현재 지금 7호선이 지금 현재 좀 지나가고 있죠. 앞으로 여기에 신안산선이 예정이 되어져 있다. 착공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이제 보라매역과 신대방 삼거리역 또 장승배기역이 있는데 이 안쪽으로 해서 다 지하철이 다 연결이 됩니다. 뭐 신림선이라든가 서부선이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또 주변 지역의 또 신도래역 같은 경우는 GTX B 노선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GTX B 노선이 신도래역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신풍역 쪽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하철, 또 도로교통에 대한 호재거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같은 경우는 이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즉 신길 뉴타운만 봐도 좀 답이 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신길 뉴타운 안쪽에 뭐 7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준공이 돼서 현재 실입주가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2억 정도를 12억을 좀 넘어서서 약간 13억 정도가 호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비교를 한다 그러면 현재 그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토지가 건물가를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온 그런 물건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건물은 외부 자체가 사면으로 해서 대리석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상당히 좀 깨끗하게 지어진 그런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 내부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요.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떤 직장인 수요층들이 많이 좀 넘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농심 본사가 위치할 정도로 그 주변 지역에 직장인 수요층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건물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그 직장인 수요층의 어떤 니즈에 맞게끔 모든 옵션 자체가 상당히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근데 컬러가 상당히 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그만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넓은 창을 둬서 어떤 개방감을 좀 높였다. 이렇게 좀 특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이제 천정용 에어컨이라든가 아트홀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잘 구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상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예상가는 약 한 13억 3천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현재 지금 7억 1천만 원에 월 3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좀 다 맞춰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임대가와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3억 8천만 원으로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주변에 이제 신풍역이라든가 다른 어떤 도로교통에 대한 호재로 인한 집가 상승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의 3도심 중에 하나로서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가득 차 있는 곳, 또 여기에 신풍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까지 그 수에 톡톡히 받아볼 수 있는 통건물 소개해드렸고요. 또 가격까지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로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과 함께 다양한 투자 정보까지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료 세미나 소식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자, 1시간 동안 무료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1:1 맞춤 상담 기회 꼭 활용하셔서 든든하게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꼭 전문가님 직접 만나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세미나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꼭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1 상담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강의 들어볼 수 있는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가을 이사철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좋을지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각각 지역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또 호재들이 나의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에 진행할게요. 수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김광소 소장님 직접 만나서 강의 들어보실 수 있고요. 강의 끝난 이후에도 간단한 상담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김광석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알토마토.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